그림에서 같이 직선 도선의 전류 I가 왼쪽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이 도선으로부터 A만큼 떨어진 곳에 L만큼 떨어져 있으면서 서로 평행한 두 개의 금속 레일이 놓여 있습니다. 두 개의 금속 레일은 저항이 R이 저항기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전류가 흐르는 도선이 있게 되면 전류가 흐르는 도선 주위에 자기장이 만들어지게 되죠. 그 자기장 방향은 어떻게 정하면 되냐면 오른손을 펴니다. 오른손을 펴서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전류가 흐르는 방향을 향하도록 놓습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제외한 나머지 네 손가락을 감쌌을 때 네 손가락이 감싸지는 방향이 전류가 흐르고 있는 직선 도선 주위에 만들어지는 자기장 방향입니다. 전류가 왼쪽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흐른다고 했습니다. 좀 전에 말한 규칙을 적용시켜 보면 금속 레일이 있는 곳의 자기장 방향은 화면에 대해서 수직하게 드러난 방향입니다. 그리고 전류 I가 흐르고 있는 도선으로부터 R만큼 떨어진 곳의 자기장 크기는 2파이 R분의 뮤제로 I입니다. 직선 도선으로부터 멀어짐에 따라서 자기장 크기는 R분의 1의 함수로 감싸합니다. 그래서 X의 간격이 직선 도선으로부터 멀어짐에 따라서 점점 커지고 있죠. 이 말은 직선 도선에 의한 자기장 크기가 직선 도선으로부터 멀어짐에 따라서 감소한다는 걸 뜻합니다. 두 금속 레일의 왼쪽 끝에 금속 막대를 놓고 이 금속 막대를 오른쪽 방향으로 일정한 속력으로 이렇게 잡아당기겠습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가해줘야 할 외부력의 크기 구하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속 막대가 움직이는 과정상에 특정한 시점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일의 왼쪽 끝으로부터 X만큼 떨어진 곳에 오는 순간을 선택했다고 하겠습니다. 금속 막대가 두 개의 레일 위에서 움직일 때 두 개의 레일과 금속 막대는 전류가 흐를 수 있는 한 개의 금속 고리를 형성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속 막대가 여기 온 순간 금속 고리가 포함하고 있는 면에 대한 자기선속 구하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자기장이 R분의 1의 함수입니다. 균일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속 고리가 포함하고 있는 면을 가로 방향으로 아주 작은 부분들로 나누겠습니다. 그 중에 한 부분 선택합니다. 이 부분만 생각했을 때 이 부분만에 의한 자기선속은 전체 자기선속의 일부의 자기선속이겠죠. 그럼 이 녀석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쓸 수 있거든요. B가 선택한 부분에서의 자기장 크기, DA는 선택한 부분의 면적, 그리고 이 C다가 어떤 각이냐면 선택한 부분의 면벡터와 자기장 사이 각입니다. 자기장 화면에 대해서 쉽게 드러난 방향이죠. 그리고 선택한 부분의 면벡터의 방향, 화면에 대해서 쉽게 드러난 방향입니다. 두 개의 방향이 같습니다. 그러면 C다 0도겠죠. 코사인 0, 1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선택한 부분이 직선 도선으로부터 R만큼 떨어진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기장 크기는 2파이 R분의 뮤제로 I고, 그리고 이 길이가 X고 이 길이가 DR이라면 선택한 부분의 면적 DA는 XDR이겠죠. 금속 고리가 포함하고 있는 면을 가로 방향으로 아주 작은 부분들로 나눴을 때 각 부분들에 대한 자기선속을 구해서 그 자기선속을 A에서 A 곱하기 L까지 다 더해버리면 적분하게 되면 금속 고리가 포함하고 있는 면 전체에 대한 자기선속 정할 수 있습니다. R에 대해서 적분합니다. R과 상관없는 것들 적분 기호 바깥으로 빼내겠습니다. R분의 1을 R에 대해서 적분하게 되면 L은 R이 나오게 되죠. A 곱하기 L 대입하고 A 대입하게 되면 이렇게 되죠. 로고의 특성을 이용해서 이 녀석을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금속 고리가 포함하고 있는 면에서 자기선속이 시간에서 변하게 되면 금속 고리의 유도 기전력이 만들어집니다. 그 유도 기전력의 크기는 금속 고리가 포함하고 있는 면에서의 자기선속의 시간에 대한 변화율의 크기와 같죠. 이 녀석을 여기에 대입하겠습니다. 변하는 건 이 X만 변하죠. 변하지 않는 것들 미분 기호 바깥으로 다 빼내겠습니다. 이 녀석이 바로 속력 V죠. 유도 기전력의 크기가 이렇게 됩니다. 이 유도 기전력의 크기를 저항계의 저항으로 나눠버리게 되면 유도 전류 바로 정할 수 있습니다. 이제 유도 전류가 흐르는 방향 정하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향을 정하기 전에 금속 고리의 전류가 흐를 경우 금속 고리가 포함하고 있는 면에 대한 자기장 방향 정하기를 예를 들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속 고리의 전류가 반시의 방향으로 흐른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오른손을 펴니다. 오른손을 펴서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제한 나머지 네 손가락을 금속 고리에서 전류가 흐르는 방향인 반시의 방향을 감쌉니다. 감쌌을 때 엄지손가락이 향하고 있는 방향이 금속 고리가 포함하고 있는 면에 대한 자기장 방향입니다. 화면에 대해서 수직하게 튀어나오는 방향입니다. 문제의 그림에서 이 X 한계가 나타낸 게 뭐냐면 화면에 대해서 수직하게 드러난 방향으로 향하고 있는 자기력선 한계를 나타냅니다.
금속고리가 포함하고 있는 면에서 자기선속이 시간에서 변하게 되면 금속고리에 유도 기전력이 만들어진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유도 전류가 흐르게 된다는 뜻합니다. 근데 유도 전류가 흐르는 방향은 금속고리가 포함하고 있는 면에서의 자기선속의 시간에 대한 변화를 방해하는 쪽으로 유도 전류가 흐릅니다. 두 레일 위에서 금속 막대가 오른쪽 방향으로 움직임에 따라서 금속고리가 포함하고 있는 면의 면적이 증가하게 되죠. 면적이 증가함에 따라서 금속고리가 포함하고 있는 면에서 화면에 대해서 수직하게 드러난 방향으로 향하고 있는 자기력선의 개수가 증가하는 자기선속의 변화가 생깁니다. 그러면 이러한 변화를 방해하기 위해서는 금속고리에 유도 전류가 흘러서 화면에 대해서 수직하게 튀어나오는 방향의 자기장 만들면 됩니다. 이 규칙을 그대로 적용시키면 유도 전류가 반시계 방향으로 흘러야 되겠죠. 전류가 흐르는 도선이 자기장 내에 놓이게 되면 자기장으로부터 힘을 받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유도 전류가 흐르고 있는 금속 막대도 자기력받게 됩니다. 금속 막대에 작용하는 자기력 방향 정하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손을 펴니다. 오른손을 펴서 오른손에 엄지손가락을 제외한 나머지 4손가락을 금속 막대에서 유도 전류가 흐르는 방향을 향하도록 합니다. 그런 다음에 손바닥은 화면에 대해서 수직하게 드러난 방향을 향하고 있는 자기장 방향을 향하도록 합니다. 이렇게 해서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제외한 나머지 4손가락을 감쌌을 때 엄지손가락이 향하고 있는 방향이 유도 전류가 흐르고 있는 금속 막대에 작용하는 자기력 방향입니다. 자기력 왼쪽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이제 자기력 방향을 정했으니까 금속 막대에 작용하는 자기력 크기만 정하면 됩니다. 근데 금속 막대의 어느 부분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자기장 크기가 달라지죠. 그렇기 때문에 금속 막대를 아주 작은 부분들로 나눠야 됩니다. 그 중에 일부분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럼 이 부분만 생각한다면 이 부분에 작용하는 자기력은 전체 자기력의 일부의 자기력일 겁니다. 그 자기력을 벡터 행사로 표기하면 이렇게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크기가 또 일반적으로 이렇게 됩니다. 근데 여기는 C다가 어떤 각이냐면 유도 전류와 자기장 사이 각입니다. 유도 전류는 이렇게 흐르죠. 자기장 화면에 대해서 쉽게 드러난 방향입니다. 둘 사이 각이 90도죠. 사인 90도 1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유도 전류 대입하고 선택한 부분은 직선 도선으로부터 R만큼 떨어져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선택한 부분에서의 자기장 크기는 2파이 R분의 미제로 I죠. 그래서 이 녀석을 정리하게 되면 이렇게 되거든요. 금속 막대를 작은 부분들로 나눴을 때 각 부분들에 작용하는 자기력을 구해서 그 자기력을 A에서 A 보태기 L까지 다 더해버리면 적분하게 되면 금속 막대에 작용하는 자기력 크기 정할 수 있습니다. 이 녀석을 적분하게 되면 이 녀석 나옵니다. 그래서 결국 이렇게 될 겁니다. 이 괄호 안을 이렇게 나누고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도 쓸 수 있겠죠. 자기력 크기입니다. 금속 막대를 오른쪽 방향으로 일정한 속력을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는 외부력 오른쪽 방향으로 작용해야 되죠. 그리고 그 외부력의 크기는 자기력의 크기와 같아야 될 겁니다.